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챕터 2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챕터 2 과학 추리를 하실 텐데요. 과학 추리는요, 이게 아마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약간 기초적인 부분을 합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쉬운 막 그런 부분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기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 추리. 네,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아닌 분들은 재미없는 부분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우선 이제 몇 페이지냐면 144페이지를 보시면 힘에 대해서 나왔어요. 힘. 우선 힘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건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파악하고 가셔야겠는데요. 힘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운동 상태를 안 변화시켰어요. 그럼 힘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지만 그게 힘을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게 벽을 민다고 해도 얘가 힘을 쓴 게 아니겠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원래는 그건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힘이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면 힘을 안 쓴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탄성력이란 탄성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고무공 같은 거 집어 던지면 다시 튕겨오죠. 왜냐하면 벽에 고무공이 어때요? 원래 이렇게 생긴 공인데 얘가 벽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고무공이 여기다 맞으면 이런 식으로 공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 찌그러지면서 눌렸던 힘이 다시 또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변형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맞죠? 원래 상태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다. 그게 탄성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힘의 방향은 변형된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지금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눌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인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게 탄성력이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좀 용어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혹은 자석과 금속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석과 자석 같은 거 됐을 때 N극하고 S극하고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붙으려고 하고 N극과 N극이나 혹은 S극과 S극을 붙으면 서로 밀쳐내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긴 게 자기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자석끼리 생길 때 생기는 힘이 자기력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뭐 자세하게 배우려는 것보단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려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이 있잖아요. 그것만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이해만 해주신다면요. 이 과학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네, 마찰력 같은 경우는 표면이 있어야겠죠. 표면이 이렇게 서로 비벼 이렇게 팔이 이렇게 비비듯이 비벼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길 거예요. 얘가 이렇게 끌어당길 건데 그러면 여기 표면에 얘하고 닿는 면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존재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긴다 그 얘기예요. 마찰력은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어떻게 돼 있어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힘이 더 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그리고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누르는 힘이 셀수록 한마디로 얘가 무겁고 이 표면이 거칠수록 지금 마찰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접촉 면적의 넓이와 마찰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면적이 넓다고 해서 얘가 조금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얼음판 생각해보세요. 얼음판 빙판 같은데 걸을 때 일반하고 똑같잖아요. 닿는 면적 똑같은데 더 잘 미끄러지죠. 이유는 접촉 면적이 어때요?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찰력이 적어지는 거지 저희가 빙판에게 눕는다고 해서 더 안 밀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쭉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면적과 마찰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력인데요. 전기력은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한마디로 전기가 흘러게 전자. 예전에 저희 뭐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쫄쫄쫄 나오면 뿔쫄 나왔을 때 풍선을 대고 했을 때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져 이렇게 물이 휘잖아요. 이런 거를 전기력을 볼 수 있는 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력 다 아시잖아요. 중력. 지구가 저희를 잡아당기는 힘. 저희 몸무게 잴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중력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저희도 물체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방향은요.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이겠죠. 아랫 방향이 아닙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리고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무거울수록 커진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 용어를 꼭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용과 크기인데요. 앞서서 했던 힘 있죠? 그거를 보시면 접촉하여 작용하는 힘입니다. 탄성력도 왜냐면 공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접촉해서 어때요? 튕겨 나가는 거니까 생기는 거고요. 마찰력은 당연하겠죠. 표면이 이렇게 마찰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사람의 힘, 사람도 잡아 당기려면 뭘 잡고 당겨야 되고 그냥 공중에 잡고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과 중력과 전기력이 있다. 중력 같은 것도 이게 공중에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게 얘를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있어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쌍으로 작용하는 힘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 얘기예요. 지구가 중력을 예를 들었을 때 지구가 저희를 잡아 당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몸무게라는 게 측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도 작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구를 좀 잡아 당기고 있다. 그게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물체에 존재한다는 거겠죠. 어떤 물체가 어떤 걸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면 그 반대로 다른 물체도 그 물체를 잡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힘의 크기를 보실 텐데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의 늘어나는 길이만큼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용수철이 충분히 늘어나도 고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나 킬로그램, 네, 킬로그램 이렇게 9.8뉴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힘과 운동의 관계, 물체의 운동입니다. 물체의 위치의 변환입니다. 지금 물체가 솔직히 여기 3층이나 4층에서 떨어뜨렸을 때랑 저기 1층에서 떨어뜨렸을 때랑 속력이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쭉 보실 텐데요. 우선 속력과 속도가 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얘도 다 얼마큼의 뭐 1분에 얼마큼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은요. 방향이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속력 같은 거는 그냥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속력이에요. 그리고 방향성이 없다는 게 특징이겠죠. 하지만 속도는요 지금 방향성이 있는 속력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여기 점에서 시작해서요 제가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지금 토탈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10이라고 하고 10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죠.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동거리를 제가 했을 때 10초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10초 걸렸다고 했을 때 이동거리 속력은 몇이겠어요? 지금 10초 동안 총 10 갔고요. 총 30 갔어요. 맞죠? 10초 동안 얼마? 30 네, 미터라고 할게요. 네, 단위를 30m 갔기 때문에 1초당 얼마큼 갈 수 있어요? 네, 3m를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속도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갔기 때문에 어때요? 이동 거리는요,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이에요. 얼마큼 이동했는데? 30초 동안 이동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10초 동안이죠. 10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1 미터다, 1초당. 이렇게 확인해준다.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는요, 이쪽으로 간 거와 이쪽으로 간 거는 서로 상쇄되어 있겠죠, 맞죠? 방향성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것만 확인해준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중요한 건 이거 계산도 중요하지만 속력은 그냥 걸린 시간보다 이동거리다. 왔다 갔다 한 총 이동거리고,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더 보시고 가실 텐데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의 예로는 낙하 운동이 있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있다. 낙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공중에 어떤 공을 집어 던진 걸 했을 때 중력이 작용하죠. 아까 말했던 9.8N이 작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정하게 힘이 작용한다.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일정하다는 거, 그게 낙하 운동에 들어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만 변하는 운동인데요. 얘는 등속 원운동이래요. 지금 속도는 똑같은데 방향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실이 달린 이렇게 추가 있는데요. 얘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얘를 중심으로 어때요? 지금 얘가 일정하게 돌아가겠죠? 맞죠? 속도는 일정하지만 어때요? 지금 얘가 처음엔 이쪽 방향으로 갔지만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겠죠. 방향이 어때요? 변한다. 그래서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번에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방향만 변하는 애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 달려있고 있는 추가 있는데요. 얘를 지금 원래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를 여기서부터 들었다가 여기서 놨어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때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맞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때요? 지금 속력도 점점점 얘가 처음에 여기서 넣은 다음에 다시 또 여기까지는 오진 않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덜 오고 조금 덜 가고 결국엔 어때요? 멈추겠죠? 그런 식으로 속력도 어때요?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맞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진자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포물선 운동은요, 이차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힘드니까 만약에 대포를 떴다고 봐요. 여기서 대포를요 빵 썼어요. 그럼 얘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겠죠. 이런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힘과 운동의 관계가 중요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좋은 부분이고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운동의 제1법칙입니다. 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제가 가만히 있다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있다면 계속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인 상태, 제가 뭘 하고 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뭐냐면 속력의 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힘을 많이 주면 속력이 점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 얘기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속력의 변화는 힘의 크기에 반비례가 아니죠.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화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지금 한 물체에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힘을 받는 물체도 상대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제가 여기를 한 대 이렇게 밀었을 때, 제가 여기 벽을 밀었을 때 벽도 저를
밀겠죠, 맞죠? 그게 작용 반작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애한테 힘을 가했다면 걔도 저한테 어느 정도 힘을 가할 거다. 똑같은 힘을 가할 거다. 그게 작용 반작용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다 중요하지만 우선 관성의 법칙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되겠죠. 관성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네, 이제 일과 에너지인데요. 일과 에너지는 네, 146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일이란 일. 저희가 생각하는 일과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조금 다른데요. 일은 힘 곱하기 물체의 이동 거리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만약에 제가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움직였어요. 그러면 일을 한 거죠. 왜냐면 이게 힘을 주고 나서 한 거니까. 맞아요? 일을 한 거죠. 맞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저희가 힘을 위로 주고 앞으로 가는 거는 일을 안 했다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무거운 물체 막 40kg짜리 뭐 쌀포대가 있는데 그걸 막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 힘은 제가 들었죠. 하지만 물체가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기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힘 곱하기 물체 이동 거리인데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플러스 운동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시고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서 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높이에서 만약에 뭘 이렇게 뚝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밑으로 콩 하고 떨어지겠죠. 맞죠? 그랬을 때 걔가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 속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 속력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위치에서 떨어짐으로써 생긴 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맞죠? 위치 에너지가 주는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에너지 맞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는요. 하여튼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다. 어떤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에서 있는 거랑 바닥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높은 데 있는 애가 더 위치 에너지가 높겠죠. 떨어졌을 때 에너지, 속력을, 운동 에너지를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에너지 질량의 높이는 9.8mh다. 9.8 무게가 무거울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정비례한다. 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9.8mh다. 네, 9.8은 중력가속도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정비례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면 질량과 위치 에너지, 질량이 는 만큼 위치 에너지도 어때요? 같이 늘어요. 왜냐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도 높이가 는 만큼 뭐 늘어요? 위치 에너지도 같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한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요놈 두놈이요. 정비례한다는 거. 네.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 에너지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는 정비례해요. 왜냐면 얘가 커짐에 따라서 얘도 고지고대로 바로 커지겠죠. 하지만 이 속력에서는 그냥 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제곱이잖아요.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1차함수인데 반해 지금 v의 제곱이 2차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 얘가 비례하는 거고요. 얘가 속력이고요. 그리고 얘가
무게겠죠? 그래서 얘가 정비례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간다고 유추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는 정비례하지만 지금 속력에 대해서는 그냥 비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정비례하고요. 속력과 운동에너지겠죠? 지금 여기 속력과 죄송합니다. 얘가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저희가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보실 텐데요. 저희가 150페이지의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트의 속력이 증가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겁니다. A가 공을 들고 있어요. 그럼 A가 B한테 공을 던졌대요. 그러면 던졌을 때 지금 벤 이렇게 하고 있고요. A가 공을 이렇게 푸시하고 던질 거 아니에요. 맞죠? 푸시하고 던졌어요. 그러면 얘가 A라는 애가 공의 힘을 이렇게 밀어서 작용을 했죠. 그러면 공이 어때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쟤를 뒤로 밀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밀면서 공도 저를 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트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속력이 어때요? 좀 더 빨라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공을 민 순간 속력이 빨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공을 B에게 던지는 순간 속력이 빨라졌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공을 만약에 B가 받았어요. 그럼 공이 이만큼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B는 어때요? 뒤로 밀리겠죠. 그러므로 B가 공을 받는 순간 속력은 어때요? 지금 얘의 속력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겠죠. 공을 받아서 공의 힘이 이 B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B가 이제 A에서 B가 이제 공을 던졌다고 보겠습니다. B가 공을 던지면 B가 공한테 힘을 가하지만 공도 B한테 힘을 가하겠죠. 그러므로 속력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좀 늦춰지겠죠. 하지만 이 공이 와서 A한테 받는다면 여기 있던 힘이 얘한테 어떻게 했어요? 작용하겠죠. 그러므로 속력이 더 증가할 거다. 한마디로 A가 공을 받는 순간 얘도 어때요? 힘이 들어오므로 그래서 니은 디귿이 속력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조금 이건 까다롭죠? 하지만 풀다 보면 재밌습니다. 네. 네. 이제 1번부터 문제를 보실 텐데요. 몸무게가 60kg인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중계 위에 서 있다.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올라가기로 바꿔주시고요.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체중계의 눈금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로 바꿔주시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체중계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체중계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갑자기 위로 푸쉬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원래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잖아요. 얘는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거죠. 색깔 잠깐만요. 얘가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를 사람을 갖고 이만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람의 무게는 어떻게 더 밑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체중계의 눈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냥 근데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찔끔 늘어났다 말았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찔끔 늘어난 이유는 얘가 어때요? 얘가 위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만 얘는 처음부터 가만히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올라감으로써 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왜냐면 얘가 계속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멈춰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얘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같이 그럼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를 보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과 같이 뭐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적도가 있겠죠? 얘를 총 원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팔자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순환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얘가 왜 방향성이 이렇게 존재하게 이렇게 바람이 부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불까요? 대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게 지금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공전, 자기장. 만약에 가만히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예로 들은 것보다 선풍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선풍기를 한 방향으로 틀어놨다고 이렇게 딱 보면요. 어때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바람이 가겠죠. 맞죠? 머리가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를 이렇게 좌우로 회전시키면요. 바람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 하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갈 건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바람이라는 게요. 원래는 지구가 가만히 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대기가 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대기가.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날 건데 지구가 뭐예요?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미쳐가지고 돌잖아요. 얘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지구가 도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입장에서는. 얘는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찔끔씩 가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사선으로 휜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가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은 계속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휘어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시겠는데요. 유리컵을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깨져도 이불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안 깨지겠죠. 네. 그리고 다음 중 그이와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유리컵이 깨지는 이유는요. 유리컵이 견딜 수 있는 충격량, 충격이 가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그 충격량을 유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안 깨지겠죠. 하지만 감당할 수 없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량이요. 충격량이 있는데요. 충격량은 지금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힘이 만약에 일정한 충격이라고 했을 때 힘이 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짧겠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시간이 길거나 힘이 약하면 어때요? 서로 반대되는 거겠죠? 충격량이 작아지는 거고요. 지금 그랬을 때, 하지만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다면 충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할 거예요. 충격량은 일정할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만약에 셌다면 시멘트 바닥에 하면 힘이 센 거겠죠? 그럼 시간은 짧게 될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길어졌다면 힘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서로 반비례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죠? 여기 이불 위에 떨어뜨리면 그게 접촉 면적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충격량은 일정하지만 접촉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힘이 감소돼서 유리가 견딜 수 있는 힘까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 깨진다. 바닥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졌는데 여기서는 이 시간이 접촉 면적 시간이 길므로 힘이 작아져서 그래서 안 깨진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에 5번이 되겠죠. 이불 위에서는 컵이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이 적어지죠. 그래서 충격량은 일정하고요. 그래서 안 깨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한쪽으로 운동하는 ABC 이제 물체에 대하여 속도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를 여기다가 나타냈어요. 여기다. 그랬을 때 가속도가 가장 큰 물체예요. 가속도가. 뭐 쉽게 바로 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속도가 가장 큰 물체예요. 그랬을 때 가속도라는 건요.
속도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속도가 점점 증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큼 많이 빨라지냐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들의 뭘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속도의 기울기.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지금 누구? A가 가속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여기 문제는 뭐 괜찮죠? 그냥 용어 정도. 가속도가 속도의 기울기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을 보실 텐데요. 5번 문제에서 보시면 네, 지금 평면상에 여기 지금 지표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대요. 맞죠? 물체가 있는데 지면과 나란한 힘으로 당기고 있대요. 그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당기는 힘과 마찰력이 나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물체에 작용한 진구의 중력의 반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지금 중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래요. 작용 반작용을 물어보는 거겠죠. 중력은 지금 이 물체를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반작용하는 힘은 뭐겠냐 그랬습니다. 보기 봤을 땐 1번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2번 물체가 수평면을 아래로 누르는 힘. 얘가 누르는 힘 이거겠죠. 그리고 이거 물체 누르는 힘 이거겠죠. 여기죠. 그리고 3번 수평면이 물체에 대해 작용하는 수직항력. 지금 얘가 3번이겠고요. 얘가 2번이겠고요. 그리고 4번이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 쪽으로 당기는 지구의 인력. 한번 중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얘가 4번이겠고요. 5번이 지구가 당기는 건 1번이고요. 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을 물체와 접촉면이 나타나는 마찰력. 얘가 5번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구의 중력의 반대. 작용 반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만약에 어떤 물체를 잡아 당기면 당연히 그 물체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구를 잡아 당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 당기는 게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이 몇 번이었어요? 중력이 4번이었죠. 맞죠? 중력이기 때문에 물체도 지구를 잡아 당기는 힘인 1번이 답이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 어떤 애가 잡아 당기면 그 애도 저를 잡아당긴다는 거, 이렇게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 끌어당긴다는 거, 그거를 꼭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야겠죠? 네,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솔직히 쉽죠?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많이 쓴 문제입니다.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있지만 감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깃털이 비전도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참새 깃털 전류가 안 늘었어. 참새가 전류의 자기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새 대단한데요. 자기장 전류도 흡수하고 네. 참새가 날개짓으로 공기 중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참새가 하나의 전깃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선에 코팅되어 있으므로 모든 물체가 전기가 안 통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봤을 때 솔직히 1, 2, 3번 아닌 것 같잖아요. 맞죠? 1, 2, 3번은 아닌 것 같죠? 이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맞죠? 참새가 뭐, 특이한 것도 아니고. 4번, 5번인데, 5번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선 코팅됐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선 잡으면 전류 안 흐르잖아요. 맞죠? 하지만, 아마 고압 전류 같은 거는요,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리 코팅이 두껍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통정탑 같은 데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전파가, 여기, 자기장,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요. 지금 5번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깃줄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어때요? 합선이 돼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새가 하나의 전깃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깃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흐른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네, 쉽죠? 차라리 수학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 문제가 더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7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현상과 관련 있는 법칙은 그랬습니다. 공을 벽에 3개 튕기면 공은 3개 튕겨서 나온다. 그리고 친구랑 손바닥 밀치기 게임을 하다가 뒤로 넘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기 이게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좀 삭제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을 벽에 세게 튕기면 지금 벽이 공을 이런 식으로 세게 튕기면 여기 세게 튕긴 만큼 세게 튀어나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친구랑 손바닥 밀치기 하면 어때요? 서로 세게 밀치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그랬을 때 밀치기를 게임을 하다가 뒤로 넘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다. 4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탁구공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공은 어떻게 되겠냐 그랬습니다. 지금 물속에 공을 이렇게 딱 넣어, 이렇게 여기가 찌그러진 애를 이렇게 넣었다면요. 뜨거운 물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탁구공 안에 있는 분자들이 어때요?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맞죠? 뜨겁게 데펴졌기 때문에 활발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팽창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팽창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때요? 더 펴진다. 원래대로 펴진다. 3번이 답이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보시겠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9번에.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지금 어때요? 기압이 낮아지겠죠? 왜냐면 공기가 지표면에 있는 것보단 어때요? 산에 있으면 좀 더 높이가 있으니까 공기층이 얕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얼마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등산하는 산들은 뭐 에베레스트산 같은 거 등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압차가 있어서 밥이 선익는다는 맞겠죠? 그리고 찌그러져 있던 풍선이 부풀어 올라가서 커진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 지표에 있는데 봤을 때는 원래 풍선이 이 정도 크기라면요. 지금 여기서 안에서 작용하는 힘과요. 밖에서 작용하는 힘이 어때요? 서로 균일하니까 서로 어느 정도의 상충작용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기압이 낮아지죠. 맞죠? 기압이 낮아진다면 누구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얘의 힘이 밖에 있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힘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일정하게 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커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왜냐면 일정한 수를 이만큼 밀집해 있던 거와 이만큼 영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힘도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질 거잖아요. 맞죠?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부풀어 올라 커진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몸무게가 무거워진다 라고 했어요. 몸무게가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무거워질까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어때요? 지구한테서 멀어지겠죠? 지구 중심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어때요? 누가 더 많이 작용할까요? 똑같은 힘이라면 얘는 오는데 걸린 시간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더 똑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얘가 더 많이 작용하겠죠? 그러므로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10번 지렛대 원리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지렛대 원리입니다. 지렛대 원리. 솔직히 이거는 답이 바로 4번인 거 맞죠? 시소랑 가위랑 병따개, 손톱깎이는 다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4번만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관성을 가지고 있다. 관성입니다. 관성과 거리가 먼 것은 관성이라는 거는 움직이려는 걸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담뱃재를 터는 것. 모르시죠? 이거 모르실 텐데 담뱃재를 터는 거 어떻게 털어요? 지금 원래 담배가 설명해 드려야 되나 이거? 담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툭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를 연결하고 있겠지만 얘를 침으로써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움직이겠죠. 하지만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성이 그거겠죠. 관성이 멈추겠죠. 그리고 대포를 쏠 때 대포가 뒤로 밀린다 그랬어요. 대포를 쏘면요. 대포가 이렇게 대포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얘가 공을 쏘게 되면 얘가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얘가 쏨으로 인해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에 되겠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2번이 답이겠죠. 네, 다음 1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그림과 같이 무거운 추를 실에 매달고 추의 아래단에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얘를 툭 잡아 당겼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솔직히 얘가 끊어질 수도 있고 얘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끊어졌대요. 얘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추는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저 상태에 있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요. 얘가 끊어지면 되겠어요? 얘가 끊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얘가 끊어지게 된다면 얘가 어떻게 아래로 딸려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성이 아니죠. 관성은 얘가 지금 현 상태,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잡아 당긴다면 당연히 얘가 끊어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 추가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에 의하여 얘가 끊어진 게 아니라 얘가 끊어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번 보실 텐데요. 13번. 비가 오는 날 그림과 같이 한 손이 이렇게 우산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돌리고 있대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끝자락에 있던 빗방울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겠는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선 E하고 D하고 A는 아니겠죠. 맞아. 이게 세 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얘냐 이게 얘가 둘 중 하나죠. 맞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 답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를 지금 우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냐면요. 이렇게 원에 접하게 튕겨져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뭐가 된다? 13번에 B가 아니라 C가 된다. 여기 C가 될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 아닙니다. 여기 접하게 해서 원래 중심과 수직되게 해서 튕겨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이겠죠. 예. 방향만 바뀌는 원운동일 때요. 네. 그리고 14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에 자기장의 방향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손끝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 손끝이.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류는요. 항상 S극에서 N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렇게만 봐주시면 되네요. 요렇게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요렇게 방향으로 S에서 N의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네, 15번 보시겠습니다. 전류의 열작용을 이용한 전기기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류 열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다림이랑 난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퓨즈랑 바이메탈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겠죠. 이번에 틀려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퓨즈라는 거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긴 어떻게죠? 이렇게 생긴 진공관처럼 이렇게 생기고 여기 금속으로 돼 있는 애인데요. 여기가 진공처럼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과부하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열이 뜨거워지면요. 갑자기 전류를 좀 차단시켜줘요. 그래서 퓨즈는 열에 의한 애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메탈은 뭐냐면요.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요. 금속에 이렇게 열 전도율에 따라서 굽어지는 게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열 전도에 따라서 휘어지는 게 민감하고 얘는 열 전도에서 휘어지는 게 좀 덜 민감하다면 얘가 민감한 애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굳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닿아 있던 애가 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전류가 이제 안 흐르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열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도 2번도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보는데요. 전자레인지는요.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거기서 열을 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물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번을 보실 텐데요.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대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해서 버스가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버스 안에서 공을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그랬어요. 45도 뒤쪽으로 떨어진다. 이쪽 방향으로 떨어질 거다. 수직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질 거다. 설마 이건 말도 안 되죠. 앞쪽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알 수 없다.
대략 30도 뒤쪽으로 떨어질 거다. 답 몇 번일까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버스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얘가 뭐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뭐 뒤로 튕겨져 나가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급정거나 했을 때야 튕겨져 나가죠. 관성 때문에. 하지만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애라면 떨어졌을 때 어디로 떨어져요? 당연히 아랫방향,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다. 2번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뭘 떨어뜨리면 이게 얘가 바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떨어지면 막 여기서 떨어지는데 막 저기 뒤에가 있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 똑같은 원리죠. 2번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괜히 시험 문제 나오면 사서히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네, 1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김치 담가 보셨나요? 아직 어리시나? 예, 오이 같은 애를요, 물이 많은 애를요,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요, 오이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거는 뭐냐 그랬는데, 이런 원리를 삼투압이라고 하죠. 삼투압. 물이 농도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지금 A란 애가 B란 애가 있는데 여기서의 농도가 만약에 10%고요. 지금 여기서 농도가 만약에 20%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통과되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물을 주겠죠. 왜냐면 농도가 똑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답은 네, 4번이겠죠. 4번. 왜 그러냐면요.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원리 뭐냐면요.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여기에 있는 농도의 차와 여기 밖에 있는 뿌리 밖에 있는 농도의 차를 이용해서요. 방금 얘가 농도가 어떻게 해요? 더 높게 만든 거예요. 높게 일부러 식물이. 그러면 밖에 있던 물들이 안쪽으로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애들의 농도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흡수하는 원리, 방금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게 식물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보실 텐데요. 중력이 없어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중력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먼 것은 키가 커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잡아당기는 게 없으니까 커지겠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질 것이다. 왜냐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제약이 없을 거예요. 더 막 높이 뛰기 막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몸무게는요, 중력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됐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없다면 몸무게가 늘어날지 적을지 어떻게 해요? 몸무게는 지금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중력에 의해 잡아당기는 게 몸무게고요. 만약에 금성이나 뭐 토성 같은 데 갔을 때는 무게가 달라지겠죠. 중력이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얘가 늘어날지 작아질 때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설명 중 마찰력의 이용이 다른 것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두 면이 접촉해서 생기는 거죠. 두 면이 접촉해서 기계들의 연결 부위에 기름을 칠한다. 왜 그러냐면 연결 부위가 윤활해야지, 잘 돌아가야지, 삐걱거림이 없어야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창틀이나 문틀에 초를 칠한다. 네, 초친다. 그러죠. 초친다.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촛불 같은 거 할 때 그 초가 이 초입니다. 네, 그걸 칠함으로써 매끈매끈해진단 말이에요. 초를 칠하면요. 그래서 위와 같이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거운 가방 바닥에 바퀴를 장치한다라고 했어요. 무거운 가방에, 맞죠? 그러면 지금 무거운 가방에 바퀴를 장치하면 어떻게 됐어? 무거운 가방 이렇게 장치하면 얘를 끌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지금 1번, 2번, 3번은요, 다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경우죠, 지금. 그리고 이제 4번, 등산화의 밑부분에는 깊은 홈을 판다라고 했어. 깊은 홈이 많다. 왜 그러냐면요, 봅시다. 등산을 하려면요, 마찰력이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등산을 오름으로써 이렇게 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제 발은 안 보이지만 지금 발로 뒤를 이렇게 박차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박찼을 때 얼음판에서 걷는 거랑 일반 평지에서 걷는 거랑 누가 어떤 게 더 편해요? 당연히 평지에서 걷는 게 더 편하죠. 이유는 마찰력이 더 세서 걷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홈이 많다는 거는 마찰력 개수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과 반대죠. 얘네는 다 줄였는데 얘는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배를 옮기기에 배 밑에 둥근 통나무를 움직인다. 통나무는 잘 굴러가기 때문에 얘도 1번, 2번, 3번과 같이 마찰력을 좀 감소시키는 거라서 답이 4번이 확실하겠죠. 네. 20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 중 두 물체가 직접 닿아야지. 물체가 직접 닿아야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 문제를 한 20문제 풀어봤는데요. 일반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아마 그냥 조금 공부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확인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